안녕하세요. 파이프트리 캠퍼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로지스틱 회기를 우리가 엑셀로 간단하게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엑셀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엑셀을 통해서 로지스틱 회기를 직접 구현해 보면 그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 과정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간단한 데이터셋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사이즈, 데이터 샘플의 개수는 20개짜리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X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피처는 여기 시간이라고 하는 hours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Y 값은 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0과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레이블, 데이터를 뭐라고 그랬죠? 네, 범주형 데이터, 카테고리칼 데이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범주형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은 뭐라고 그랬죠? 네, 분류 모형, 클래시피케이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 모형은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선형회귀 모형으로는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잘 사용하진 않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형회귀 모형은 뭐죠?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a와 b, 그러니까 즉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들을 우리가 데이터들의 학습을 통해서 피팅시키는 그러한 알고리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우리가 선형회귀를 만들려면 예측값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측값을 이번엔 z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x 플러스 가중치 플러스 바이어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직선 방정식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선형회귀 방정식입니다. 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가중치와 편차는 계속 쓸 거니까 이렇게 고정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셋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선 다 0이 찍힌 이유는 우리가 아직 오메가랑 b에 대해서 w랑 b를 아직 입력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 이메일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울기 가중치는 0.2라고 한번 넣어보고요. 바이어스 편차는 0이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뭔가 어떤 값들이 예측이 됩니다. 딱 봐도 네, 뭔가 잘 예측된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보시죠.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이렇게 데이터들에 대한 3점도,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3점도를 그려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개의 데이터는 페일일 경우에는 다 0으로 해서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고 패스인 경우에는 다 1로 돼 있어서 위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던 선형회귀의 데이터들과는 좀 다르죠. 선형회귀의 데이터들은 막 이렇게 찍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회귀선을 예측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두 개로 확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범주형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류 모델을 쓰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방금 만든 이 모델이 선형 모델이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넣어볼게요. X값을 넣고요. 여기다 Y값을 넣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가정을 해서 어떤 분류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이 우리가 배웠던 결정 경계,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한다면 이 주황색의 결정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포인트들은 다 1점 혹은 이 결정 경계의 오른쪽에 있는 점들은 다 0.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분류를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틀리는 값이 하나가 발생을 하네요. 오차가. 그럼 약간 기울기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0.15 정도로 살짝만 좀 더 누르죠. 네, 이번에 좀 더 잘 맞을 것 같죠? 이 직선이 연장된다라고 보면 이렇게 쭉 연장될 테니까 이 직선의 왼쪽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1, 이 직선의 오른쪽에 있는 점들은 다 0.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알기로 대부분 학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한 6시간에 2배, 12시간 정도 공부한 학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그 학생의 포인트는 이 정도쯤에 찍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네, 12시간 공부한 학생은 이 디시전 바운더리의 오른쪽에 포함이 되고 그 학생은 탈락할 거라고 예측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뭔가 굉장히 맞지 않는 거죠. 바로 이게 선형회귀 모델을 분류 모델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비선형의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를 선형으로 우리가 구분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선형 회귀에서의 코스트 펑션, 우리가 만약 비용 함수는 뭘로 계산을 하죠? 예, MSE로 계산을 합니다. 바로 예측한 값과 요 디시전 바운더리랑 요 예측한 실제 값 간의 거리, 간격의 제곱값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디시전 바운더리를 넘어가게 돼서 12시간쯤이 되면 요 MSE 값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공부를 안 해서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합격할 가능성이 커져버리는 이런 비이상적인 이런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선형의 모델을 우리가 분류 모형으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형을 쓰느냐? 바로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로지스틱 함수를 쓰는데요. 시그모이드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데이터들이 이렇게 직선으로 하면 뭔가 좀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S자 커브를 그려가지고 이 S자 커브는 계속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맥시멈 1의 값을 갖고요.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미니멈 0의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서는 0과 1 사이의 어떤 값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떤 확률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확률, P라고 하는 어떤 확률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X가 3일 때, 그래서 3시간 공부를 할 때 합격할 가능성이 몇 %다라고 하는 퍼센트급으로 이 결과값을 도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합격할 가능성이 50%를 넘어라고 하면 합격으로 우리가 뭐 판단을 하고, 합격할 가능성이 50% 미만이야 라고 하면 불합격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로지스틱 회귀입니다. 그러면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이런 곡선의 방정식으로 만드느냐? 그건 간단한데요. 뭐냐면 로짓 변환이라는 걸 통해서 변환시키면 됩니다. 로짓 변환은 뭐냐라고 하면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공식을 제가 써놨는데 이 공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P는 확률이기 때문에 probability의 P를 쓰고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X에 대한 합격 여부에 대한 확률이라고 의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3시간 했을 때 합격할 확률 값은 이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공식은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 여기서 Z는 우리가 방금 만든 선형회귀의 기본 예측값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기준의 예측값을 여기에 지수승으로 넣고 분의 1의 이런 공식으로 로짓 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 제가 로짓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로짓이고 요거는 px가 되겠네요. 자, 그럼 똑같이 이 공식들 한번 넣어볼게요. 1 나누기 1 플러스 익스포넨셜 그리고 마이너스, 네, 이렇게 z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럼 어떤 0.5 정도의 어떤 숫자가 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0에서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떤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되네요. 로짓 변환을 하면. 그럼 과연 이 로짓 변환한 값들은 어떤 모양을 띠고 있을까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 똑같이 추가를 하고요. 여기다가 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데이터 샘플들, 우리 20개의 데이터들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선이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선형 회귀의 결정 경제고, 요 주황색이 로지스틱 회귀의 결정 경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요걸 딱 봐서는 이게 S자 모양인지 아닌지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왜냐하면 아직 기울기랑 바이어스 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로지스틱 모양, 이 S자의 모양이 이 데이터들을 잘 분류할 수 있도록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 W랑 B 값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때 코스트 펑션, 이거 학습시키기 위한 로지스틱의 코스트 펑션은 뭘 사용하냐면, 아마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방식을 씁니다. 자, 여기다 써볼게요. 네,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는데요. 크로스 엔트로피의 공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네, 이것도 제가 공식을 여기 만들어놨는데요. 이런 공식입니다. 자, 여기서 크로스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y 곱하기 로그의 이 확률 px 값 빼기 1 빼기 y의 로그 1 마이너스 px,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y가 0 또는 1이기 때문에 y가 1일 경우엔 여기가 1이 되고 뭐 어떤 확률값이 여기 들어가겠죠. 네, 여기가 1일 경우엔 여기에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때의 확률값이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런데 1일 경우에 이게 여기에 값이 들어가면 이게 0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값을 넣어도 이 전체는 0으로 되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y가 1일 때에는 이 앞부분의 엔트로피가 계산이 되고 y가 0일 때에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뒷부분의 엔트로피가 계산이 되게 돼서 서로의 엔트로피 두 개, 0과 1에서의 엔트로피 두 개가 서로 만나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대로 한번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자, 크로스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y, 이 레이블에서의 값을 그대로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로그는 자연 로그를 의미해요. 엑셀에서는 ln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로직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빼기 1 빼기 0 y값 곱하기 로그 ln 1 빼기 반대 로직 값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y가 0이기 때문에 앞에 텀은 날아가고 뒤에만 살아남겠죠. 네, 계산을 해보면 0.73 뭐 얼마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쭉 다 계산을 해볼게요. 네, 쭉 엔트로피들이 크로스 엔트로피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의 전체 합 토탈 값이 제가 토탈 코스트라고 할게요. 토탈 코스트가 최소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토탈 코스트는 이 전체의 합이 되겠죠. 네, 이렇게 토탈 코스트가 최소가 되도록 이 W랑 B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로지스틱 회기가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학습을 시켜볼게요. 자, 우리가 한번 이 Y는 이건 제가 답을 아니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쓸게요. 마이너스 4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오메가를 우리가 오메가가 아니라 중치를 우리가 0, 0.5, 0.5 단위로 한번 쭉 계산해 가면서 이 코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 그 다음에 3.5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넣고요. 네, 어떤 값도 쭉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0을 한번 넣으면 네, 40.36 정도의 코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넣을게요.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코스 펑션의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비용함수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자, 그리고 0.5를 넣으면 22 정도가 나오네요. 여기다 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1을 한번 넣어볼게요. 11이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여기 1.5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8, 뭐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점점 곡선 형태로 지금 변해가고 있고 선형 회기는 똑같은 웨이트랑 바이어스 쓰면 점점 이렇게 서 있는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라고 하는 값을 넣으면 10,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2.5, 더 증가하네요. 오히려 코스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3,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 28, 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W에 대한 코스가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볼록한 모양, 이런 볼록한 모양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코스 펑션인데 이런 걸 우리가 볼록한 모양, 컨벡스 펑션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어요. 이런 컨벡스 펑션이 돼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볼록한 모양일 때 우리가 어떤 코스트가 최소가 되는 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컨벡스한 모양이 되도록 비용함수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대략 1.5 정도에서 지금 최소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는 1.5라고 것을 놓고 이번엔 바이어스가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코스가 변하는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얘는 아까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얘를 중심에 놓고 마이너스 7부터 1단계로 한번 만들어 가면서 1씩 올려가면서 코스 펑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7부터 0까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가중치는 1.5로 다시 고정을 하고요.
얘가 마이너스 7일 때, 예, 코스는 8.0, 뭐 8, 09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6일 때, 12. 줄어들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이번엔 마이너스 5 넣으면 0.11. 자, 그리고 마이너스 4. 8. 얼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9.5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2. 또 13. 뭐 얼마가 나오네요. 자, 마이너스 1. 다시 증가하고요. 마지막으로 0. 네, 큰 값이 나오죠. 이것도 딱 보시다시피 바이어스에 따른 코스트 펑션의 모양을 보면 네, 똑같이 이런 볼록한 모양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이어스에 대한 코스트 펑션이고 이거는 웨이트에 대한 코스트 펑션입니다. 두 개가 서로 코스트 펑션이 볼록한 모양으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지점이 가장 최소가 되는 점에서 네, 최소되는 코스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는 가장 낮은 코스트인 8점 정도가 나오니까 대략적으로 웨이트는 1.5, 바이어스는 마이너스 4 정도에서 표값이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어느 정도 값이 나올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엑셀에서도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데이터에 가시면 해찾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줄여야 되는 목표값, 예, 토탈 코스트죠. 얘를 최소화시킬 거기 때문에 최소에다가 선택을 하시고요. 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변경해야 될 변수들, 네,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두 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혹시 체크되어 있으시면 체크를 이제 지우시고요. 해찾기 이렇게 누르시면 네, 이렇게 자동으로 해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때의 해를 보면 코스가 더 낮아졌네요. 0. 원래 우리가 계산한 값,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는 0.035였는데 엑셀이 계산을 하니까 0.029로 좀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로지스틱 모양을 보면 이런 것처럼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0인지 1인지 이 디시전 바운드를 가지고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그건 뭐 자기가 매우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는 예측 레이블이라고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크로스 여기 로직 값이 0.5보다 크면 그러면 합격한다라고 보고 허가나 같다고 할게요. 0.5만 넘어도 합격한다라고 봅시다. 우리 지금 이렇게. 그러면 1 합격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떨어질 거야 라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0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바로 예측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기가요. 그러면 원래 값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네, 여기서 틀렸네요. 그렇죠? 이거 틀렸고요. 여기도 틀렸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틀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틀렸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맞네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직선 0.5라고 하는 선을 기준으로 자, 여기 선을 이렇게 걷어요, 제가. 네, 0.5인 선이니까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되겠죠. 요 0.5가 만나는 요 점을 기준으로 네, 이 직선을 만들고 이렇게 겹치게 해서 이렇게 되네요. 네, 이분은 간당간당하게 합격을 하셨네요. 여기에 두 개는 실제는 합격인데 불합격으로 예측이 된 거, 여기는 실제는 불합격인데 합격으로 예측된 이렇게 네 개의 점이 잘못 예측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큐러시라는 개념을 통하면 전체 20개 데이터 중에 16개가 맞았기 때문에 어큐러시는 0.8, 80%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는 모델이 된 겁니다. 네, 괜찮은 모델이 된 거죠. 이게 바로 로지스틱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0.5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만 좀 더 뭐 이건 자기의 그 분석 목적에 따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0.4로 해도 되고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만나는 점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제 이분이 네, 떨어졌는데 틀린 걸로, 떨어졌는데 붙은 걸로 예측이 되겠죠. 뭐 가령 그러니까 합격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네, 이 사람 맞는 걸로 이제 다시 재정정이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 3명이 움직이게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내 예측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 기준점을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이 기준점을 트레솔드라고 불러요. 이걸 우리가 임계치 트레솔드라고 부르고, 요거는 우리가 나중 성능을 나중에 분석할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분석 목적에 맞게끔 이 트레솔드 값들을 변경해 가면서 성능 값들을 내가 원하는 성능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로지스틱 회기를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예, 굉장히 간단하죠. 네, 로지스틱 회기와 여기에 보시는 코스트 펑션의 컴플렉스한 모양까지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